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상가나 아파트 쪽에서 진행하는 인테리어 할 때 시공하기 위해서 바닥을 철거하게 되잖아요. 저는 바닥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될 바닥이 깔릴 예정이니 시공하기 편하게 샌딩까지만 작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철거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하루 만에 끝내고 길면 3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인테리어를 하시는 집주인분께서는 바닥을 철거하고 바닥을 다시 깔고 하는 작업까지 최소 7일 정도는 걸리는데요. 바닥을 철거하는 직업을 제가 10년 가까이 진행해 오면서 별다른 상황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하튼 여느 때와 같이 바닥 철거 작업을 하려고 예약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께서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견적도 봐드리고 바닥이 지금 어떤 재질인지 또 어떤 바닥을 깔 예정인지도 대화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대충 대화해보니 알고 있는 지식도 있으시고 인테리어를 몇 번 경험해 보신 분 같더라고요. 인테리어가 필름 시공 말고 완전 공사로 시작하게 되면 적어도 평당 100만 원 정도는 좋게 들어갈 만한 금액인데 주소지를 봐도 그렇고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으신 사모님 같았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좋아하지만 집이 크고 작고 이런 건 그냥 제가 일해야 할 공간으로만 보였는데 이번에 가게 되었던 곳은 정말 제가 바닥 철거 일을 하면서 제일 큰 집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만 봤던 큰 집이었고 집안에 층수가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의뢰 받았던 곳이 집 전체가 아닌 1층의 바닥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큰 집에 오니 1층이 무슨 그냥 거실 개념이 아니라 호텔 로비 같이 보이더군요. 이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어차피 제 인생이랑 상관없는 곳이기에 감탄만 잠시 하고 곧바로 바닥 철거 작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바닥은 마루나 장판이 아닌 타일이었는데요. 타일은 소형 기계로 뜯는 것이 아닌 해머로 내려쳐서 조각내어 작업하게 되는데 이번에 철거하는 곳은 1층이지만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가구들은 모조리 작업하기 전에 비닐을 씌운다든지 밑작업을 충분히 해두었습니다. 원래 타일은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먼지도 많이 날려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작업인데 사모님께서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사람 적어도 되니 열흘 정도 시간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작업자 3명이 와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타일 제거 작업을 3명에서 하려니 정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과정이 힘들지만 언제나 그렇듯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맛을 봤던 경험으로 불만 갖지 않고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보통 바닥을 철거하게 되면 의뢰자분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서 주무시는데 첫날에 저희 업체에서 작업하고 끝날 때 저를 몰래 부르셨습니다. 회사랑 여기랑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주무시냐고 물으셔서 저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숙박 비용으로 싼 모텔에서 숙박을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럼 본인도 같이 자면 안 되겠냐고 물으셔서 저는 엄청 당황했지요. 보통 다른 분들은 당연히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머물 곳을 찾으시는데 돈도 많을 것 같은 분께서 잘 곳이 없다고 하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저렴한 모텔에서 숙박을 해결하고 있는지라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럼 그 모텔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루치 작업을 끝내고 저희는 씻지도 않고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번 사모님께서 작업비를 두둑이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라 이번엔 시간도 넉넉한 만큼 먹을 것도 나름 풍족하게 챙겨 먹었죠. 피곤한 몸을 끌고 모텔에 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사모님께서 로비에 앉아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겠으나 일단 모텔 주인분께서도 사모님이 저의 이름을 말하시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얼른 데려가라고 하시길래 뭐 하고 계신 건지 물어봤죠. 사모님께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묵으시는 것 같아
여기가 안전한 것 같으니 본인도 모텔에서 주무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당혹스러웠지만 듣고 보니 정말 갈 곳이 없는데 확인된 곳이 있다면 안전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으니 그냥 결제하시고 방 하나 구하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사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알겠다고 하시면서 모텔 주인분께 저희를 가리키면서 저희 방 몇 방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지만 정 불안하시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인원이 3명이라 한 방에 3명이서 같이 있기엔 침대 자리가 하나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작은 방에 있었고 나머지 인원 2명은 저보다는 큰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같이 있는 것도 상관없지만 혼자서 피로를 풀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혼자 있겠다고 했던 건데 밤 10시 정도 되어서 제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문은 제가 열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귀찮지만 문을 열었는데 저희 업체 직원이 아닌 사모님께서 문 앞에 계시는 겁니다. 저한테 전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잠시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던데 이 밤에 같이 있는 건 별로였지만 의뢰자분이시니 일단 들어오라고 한 뒤에 매너는 지켜달라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혼자 있으면 불안한데 여기 모텔 벽지도 이상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잠시만 같이 있어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침대도 작은 사이즈고 저는 결혼은 안 했지만 이런 사이는 원하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으시면 수면제라도 복용하시라고 제 가방에 있는 수면제를 2알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손에 쥐어드리니 사모님께서는 수면제를 그 자리에서 복용하시더니 잠이 온다고 제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해도 잠이 온다고 계속 누워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5분만 같이 누워있자고 하시면서 5분 뒤에 본인 방으로 가겠다고 하셔서 약속 꼭 지키라고 하고 저도 사모님 옆에 누웠습니다. 고운 피부결을 잠깐 구경하고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어디 보고 있냐고 물어보시고는 갑자기 저에게 키스를 하시는 겁니다. 어째서인지 키스를 하시는 사모님을 제 손으로 뿌리칠 수 있을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힘이 오히려 풀려버려서 저는 키스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잠을 청하지 않기에 잠이 안 오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께서는 수면제를 평소에도 많이 복용해서 혼자서 즐기시거나 오늘처럼 남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야만 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저로서는 그 시간부터 사모님은 이상한 사람이 아닌 반가운 사람이 되었고 저와 사모님은 바닥 철거가 끝날 때까지 늦은 저녁 시간마다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